읽어주는 남자 정산 이달원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문제를 함께 다뤄보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명사적 토대는 유목문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아래 두 글에서 언급되는 공무원이나 정부 재정 집행에 국한해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면 유목문화적 여러 특성 중에 하나는 상공업의 발달입니다. 반면에 정착 중심의 황하문명 농경사회는 관료제가 발달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산업화를 추동한 중심 세력은 유목문화에서 발달한 상공업 계층입니다. 그에 반해 후발 산업화 국가인 아시아의 나라들은 농경문화의 토대를 두었기에 산업화의 추동 세력은 관료 계급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유목문화에 기반한 서구 산업화 국가와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아시아 산업화 국가의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상공업 세력 또는 의회 세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전통과 문화가 정착되어서 예산 집행이 대체로 투명한 편입니다. 반면에 농경사회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나라의 재정 집행은 관료제 및 공무원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세금 징수와 예산 집행에 있어 불투명과 남용과 오용이 심합니다. 즉 부정비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실태 중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해 납세자연맹단체가 이를 잘 밝혀내었고 이를 월간조선 2022년 5호로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글 내용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사회 대관에 실린 글도 덧붙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청와대에 김정숙 대통령 부인 옷값을 정보 공개하라는 재판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였다. 공개 거부가 단순히 옷값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김선택 회장의 주장이다. 즉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정확히는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두고 소송 중이다. 2018년 6월에 시작했다. 청와대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였다. 이러한 위세를 얻고 청와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1년 2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이를 두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내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법으로 공개 못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다는 특이한 주장을 했다. 법원이 법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치 이런 소송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특활비를 공개 안 하는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공개할 의향이 있어도 그게 과연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일까의 문제이다. 못한다. 경호처 포함해서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약 181억 원이다. 그중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예산은 20%가 안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가 어디에 썼을까? 김선택 회장이 청와대 경호처 근무자에게 들어본 내용인즉 경호원 퇴직 위로금으로 쓰인다. 즉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전별금 명목으로 주는데 그게 바로 특활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경호처 특활비 예산만 1년에 80억 원이다. 그리고 비서실이나 경호처엔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있다.
그들이 자기 부서로 돌아갈 때 지급되는 전별금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에서 충당된다는 것이다. 비서관 활동비니 식사비, 명절 떡값, 각종 금일봉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근무자들이 나눠 쓸 거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비서관들이 매월 활동비 500만원, 때마다 명절 비용 얼마, 전별금 얼마, 그것도 세금도 안 내고 받아간 게 일자별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았더니 캐나다엔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아예 없다. 노르웨이는 총리가 영수증 없이 예산을 썼다면 강제 사임해온 탄핵 사유다. 프랑스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처의 기밀 예산을 국회 특별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한다. 그러면 외국엔 특활비 같은 예산이 없는가에 대해 김 회장의 답변은 이렇다. 국민들이나 TV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특수활동비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다. 지출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영수증 없이 예산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이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이 둘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공무원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쓴다는 건 상상 자체를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영수증이고 감사고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특권 예산이라고 짚어줘야 외국 정부 사람들은 이해한다. 기밀 예산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밀 예산이 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있다고 한다. 어느 나라나 안보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비공개 예산은 있다. 다만 비공개라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당연히 첨부해야 한다. 설령 내역을 공개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경우 특별위원회가 별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가 의외로 많다. 국정원 외에 적어도 17개 부처의 특활비 예산이 있다. 힘있는 부처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한 해 총 2,396억 원이다. 이 특활비 중 금일봉, 격려금, 선물비로 나가는 액수가 상당하다고 본다. 장관이나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예산 남용이다. 사실상 조직폭력배 두목이 말 잘 듣는 부하에게 격려금 주는 것과 같다. 조직관리비인 셈이다. 전체 공무원 집단이 이렇게 쓰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예산 집행 방식이다. 이건 제도, 시스템의 문제이다. 국민들은 실제 현실을 알기 힘들다.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해보거나 나처럼 공무원들과 직접 부딪혀가면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 점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단골로 지적받는 것이 퇴직 후 로펌에서 받는 연봉 액수이다. 물론 차관이나 국장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은 낮아진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회계법인 같은 곳에 취업하면 연봉이 최소 1억 원이다. 이들은 공무원 출신이라 매월 연금 250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까지 별도로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50만 60만 명에 달하며 현직 공무원만 120만 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니 국민의 혈세를 포함해 한 나라의 총 재화에서 공무원 집단이 너무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다.